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입니다. 간통죄 부활과 관련된 부분과 불륜 주거침입 무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개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동거주자 1과 상간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불륜을 한 장소가 바로 부부 공동 주거지라는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 거주자 2에 해당되는 남편은 이 상간남을 상대로 해서 불법으로 주거 침입을 했다라고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1984년에 유죄 인정 사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편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상간남을 고소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고소가 가능했냐 하면 상간남은 공동거주자 1인 부인의 승낙을 받고 출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거 침입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남편은 부인은 승낙을 했을지 몰라도 본인은 승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주거 침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서 불법 주거 침입이 인정이 됐고, 2심에서는 불법 침입이 아니다 라는 식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밖에 없었죠.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은 옳고 주거 침입이 아니다 라는 식의 판결을 내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동주거지는 1인의 승낙으로 충분하고 공동거주자 모두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은 불륜 피해자인 남편은 어떤 식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형사적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주거 침입죄를 물으려고 하였지만 그조차도 해당 사항이 없었고,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 피해자인 남편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적인 방법밖에 없죠. 민사적으로는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인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남편은 지금 상황에서 보았을 때 부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은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상간남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만을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사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남편이 형사적인 처벌을 굳이 원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서 매우 안타까운 부분은 부인은 이혼을 원할 수 있는데 남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부인이 간통을 저질렀고 유책 배우자인데 무슨 이혼을 원하느냐 라는 식의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통죄가 부활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대통령 직속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 국민청원에 올라간 부분이기도 합니다. 간통죄 부분이 왜 문제가 됐었고 민사적인 부분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소송의 문제점은 첫째,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액으로 책정되는 금액이 대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 불륜 피해자의 정신적인 고통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이 손해배상액인데 금액이 1,000만에서 3,000만 원이다 보니까 괴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어떻게 하든지 형사적으로 상간녀나 상간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간통죄는 부활해야 한다라는 것이 간통죄 부활의 논리적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권력이 또는 국가의 비용을 개인 이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것이 간통 폐지의 요지입니다. 결혼은 사적 자체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불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일부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손해배상액을 과감히 증액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사로서 충분히 형사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간통죄 폐지 후에 이런 부분들 다시 간통죄가 부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간통죄 폐지 후에 민사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이 보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간통죄가 부활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간통죄는 폐지가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파탄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의 큰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 중에 어느 한쪽이 이혼의 책임이 있을 때에만 다른 한쪽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유책주의입니다. 유책주의에서는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부인이 유책자고 남편은 피유책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원하지 않는 이상 부인은 이혼을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합의를 해주던 아니면 이혼 청구를 하던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파탄주의로 본다면 재판 이혼 시 쌍방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무책주의입니다. 이혼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에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거나 계속적으로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어떠한 상대도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혼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함으로써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부분 때문에 많은 유책주의를 옹호하는 쪽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결혼을 한 부부들은 말도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을 한 사람이 더더군다나 결혼의 파탄에 이르게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인정을 하면서 더더군다나 이혼까지 요구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책주의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이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또는 유책, 법에 나와 있는 잘못된 행위, 민법에 명시되어 있죠. 배우자의 어떠한 잘못이 유책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없이는 일방 배우자가 실제적으로 이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었으나 잘못 판단해서 관계를 끝내려 해도 상대방의 절대적 동의가 없는 한 관계 청산이 어렵다는 것은 처음부터 결혼을 탈출구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죠. 그 책임에는 형편에 부합하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을 정도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우리 결혼제도는 그 책임에 대한 한계를 유책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속박하고 불행을 강제 또는 인내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결혼이라는 선택지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출구 없는 고통을 한 개인이 모두 감수해야 한다면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하려는 사람은 용기가 대단하거나 무모한 도전을 즐기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처음에 결혼을 꿈꾸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꿈이고 그런 목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혼이 다 혼자보다 행복하다는 보장은 없죠. 본인이 판단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 후에 행복과 아니면 혼자 사는 것과 비슷하거나 또는 불행하게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행복과 아니면 혼자 사는 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는 이혼보다는 그래도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잘못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불행하더라도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포기하면서 살던가, 아니면 현재의 결혼 생활이 불행하지만 이혼을 할 수는 없고 그래도 나의 행복을 찾아서는 새로운 사랑을 꿈꾸면서 외도라는 잘못된 방법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용기 있는 분들은 불행을 이제 끝내고 새로운 행복을 찾아서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혼을 선택했다 그래서 쉽게 결론을 내렸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것이, 한쪽에서 불행하다 생각하고 이혼을 선택했을 때 다른 상대방이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매우 어렵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상대편이 굉장히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본인도 불행한 결혼이었다 생각해서 합의에 쉽게 이른다면 양쪽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에서 이 결혼은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판단하게 된다면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재판으로 가게 되면 세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쌍방이 유책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이혼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은 불가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이번에 다룬 사건처럼 유책 배우자가 비유책 배우자 남편에게 이혼을 신청했을 때에 우리 법원은
이혼 불가를 할 수밖에 없죠.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을 신청했을 때만이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유책 배우자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을 했을 때에 괘씸해서도 아니면은 자신이 받은 고통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혼을 안 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유책 배우자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매우 잘못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과연 그 이유만으로 결혼 생활에서 너무나 불행을 안고 오랜 시간을 참으면서 살아야 될 만큼 잘못을 했는가? 라는 부분은 반드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인이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생각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거나 지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파탄주의로의 변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